아니, 도대체 흥신소라도 고용한 거예요? 가족이라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겁니까? 남의 과거를 이렇게 들춰내는 게 당신들 예의예요? 오빠, 그걸 얘기하면 오빠가 날 떠날까봐 무서웠어. 난 이 결혼이 꼭 하고 싶었어. 결혼 전에 솔직히 얘기했어야지. 난 네가 숨긴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65살 박상일이라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며 두 아들과 아내를 위해 헌신적으로 살았습니다. 힘들 때도 많았지만 아이들이 웃으며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며 마음만은 늘 부자가 된 듯했죠. 지금은 은퇴 후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며 하루하루 소박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희 집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막내 아들의 결혼과 관련된 사건인데요. 처음엔 너무도 기쁜 소식이라 생각했어요. 우리 막내가 이제야 사랑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구석에 불안한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저희 가족에게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막내 아들의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로 시작된 가족 간의 갈등과 그 속에서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이 어떤 진실과 마주했는지, 또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항상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소박한 집안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일찍부터 공부를 잘했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 지금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반면 막내 아들은 조금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는 걸 힘들어했지만 손재주가 좋아 요리나 음식을 만드는데 큰 소질을 보였죠. 결국 자신만의 식당을 열게 되었고 가게를 찾는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며 성실히 자리 잡아갔습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40이 넘도록 장가를 가지 못했다는 점이었죠. 결혼 생각은 있니? 하고 슬쩍 물어봐도 늘 웃으면서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넘기곤 했습니다. 속으로는 저 아이가 외로울까봐 누군가 곁에서 지켜주지 못해 인생이 더 힘들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런 막내가 어느 날 집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막내가 드디어 사랑을 찾았구나 싶어 기뻤죠. 40이 넘도록 혼자였던 아들이 드디어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니 이보다 반가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축하를 건넸고 막내는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막내가 데려온 사람은 바로 그의 식당에서 서빙 일을 돕던 직원 영숙 씨였습니다. 영숙 씨는 단정한 외모에 세련된 인상이었고 나이는 막내보다 조금 어려 보였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고운 말씨로 인사를 건네며 부족한 저를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저 역시 흐뭇한 미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난 자리에서 큰며느리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아버님, 영숙 씨가 예쁘고 성실해 보이긴 하는데 어딘가 모르게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들어요. 말투가 과하게 예의 바르달까?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야 할까요? 큰아들도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특히 대화 중에 자꾸 말을 돌리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엔 큰며느리와 큰아들의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직 서로 잘 몰라서 그런 거지. 막내 아들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면 분명히 좋은 사람일 거야. 하지만 마음 한쪽엔 그들이 한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상견례 자리에서 저는 영숙 씨와 그녀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의 대화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에 남습니다. 영숙 씨는 겉으로는 얌전해 보였지만 대화 중에 계속 우리 가족을 은근히 평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놓고 하는 말은 아니었지만 무심히 뱉는 말 하나하나가 불쾌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안사돈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마치 자기 자식이 훨씬 우월하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딸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결혼 준비에 집중해야죠. 결혼 비용이야 신랑 쪽에서 당연히 다 부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답답해지더군요. 물론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들의 태도는 마치 이 결혼이 돈으로만 이루어지는 거래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안사돈은 식사 중에도 큰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쪽이 큰 며느리인가? 회사 다니느라 바쁘실 텐데 시댁 쪽 잔심부름 같은 건 우리 딸한테 시키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딸은 그런 걸 할 사람이 아니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큰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고 저 역시 속에서 천불이 치밀었습니다. 아무리 현대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 해도 이런 무례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들을 보며 묘한 불쾌감이 들었습니다. 상견례 이후 저는 이 결혼이 정말로 막내에게 좋은 선택일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큰아들과 이야기하면서 결국 막내 아들의 행복을 위해 영숙 씨와 그녀의 가족에 대해 더 알아보자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이후 저희 가족은 어딘가 찝찝한 마음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영숙 씨와 안사돈의 태도가 계속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막내가 늦게나마 사랑을 찾았는데 괜히 의심만 하는 건 아닌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영숙 씨와 안사돈은 거의 모든 비용을 막내 쪽에서 부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드레스 비용, 예물, 신혼여행 비용뿐만 아니라 혼수 가전까지 요구하며 그 금액은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었습니다. 요즘 혼수는 최고급으로 맞추는 게 당연하대요. 우리 엄마도 자기 체면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영숙 씨는 마치 자신의 요구가 당연한 것처럼 말했고 순진한 막내는 아무 의심 없이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막내 아들의 식당 일이 바쁠 때도 영숙 씨는 거의 돕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알바비 명목으로 아들에게 돈은 계속 받아가지만 식당에서 주인 행세를 하며 서빙이나 주방 일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나는 요즘 웨딩 플래너랑 너무 바빠서 가게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 너도 이해해줘야지. 영숙 씨는 이런 말을 하며 막내에게 부담을 떠넘겼습니다. 막내는 혼자서 힘들게 식당을 꾸려가면서도 영숙 씨에게 불만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큰며느리가 우연히 단골 손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여자 말이에요. 예전에 다른 가게에서도 일했었는데 그때도 주인이랑 뭔가 좋지 않게 끝났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큰며느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즉시 큰아들에게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저를 찾아와 상견례 이후 계속 느껴온 찜찜함을 털어놨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지금까지 영숙 씨에 대해 알아본 걸 들어보세요. 큰아들은 그동안 인터넷과 지인을 통해 조사한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영숙 씨가 과거에 2번의 결혼을 했고 2번 모두 전 남편이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사망했고 2번째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두 경우 모두 보험금이 막대한 금액으로 수령되었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영숙 씨가 2번째 남편과 이혼 후에도 그의 가족과 보험금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였던 기록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의 파혼 전적도 여러 번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큰며느리는 덧붙였습니다. 안사돈 어른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영숙 씨 어머니가 살던 동네에서는 엄청난 갑질로 유명했대요. 자주 가던 시장에서 외상하고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가고 상인들이랑 몸싸움도 자주 했다고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큰아들은 더 깊이 파고들며 또 다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영숙 씨가 전에 일했던 식당에서도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가게 주인이랑 금전적으로 얽힌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소문도 있고요. 그 말을 들으니 그동안 영숙 씨가 보여준 모습이 모두 꾸며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 모든 정보를 막내에게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막내는 이미 결혼 준비에 모든 신경을 쏟으며 사랑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리지 않고 결혼을 진행했다가 더 큰 불행이 찾아오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막내를 거실로 불러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준비한 자료를 하나하나 보여주며 설명하자 막내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다들 나한테 왜 이래? 영숙이가 그런 사람이 아닐 거야. 막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이 차분히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너를 위해서야. 만약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모른 척하고 결혼했다간 너만 더 힘들어질 거야. 큰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주제 넘게 참견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도련님이 정말 제 동생 같아서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서 그랬어요. 가족 모두 도련님을 진심으로 걱정해서 그런 것이니 고민해보세요. 진실을 확인하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막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멍하고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그날 밤은 더 이상의 대화가 불가능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가족이 전한 진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 순진하고 긍정적인 성격이라 영숙 씨에 대한 의심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막내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집에서도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는 일부러 막내에게 무리하게 다가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시간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거든요. 며칠 뒤 막내가 영숙 씨를 만나기로 했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저와 큰아들은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 막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한껏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형, 영숙이가 억울하대요. 전 남편들 사고는 전부 우연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보험금도 그냥 운이 좋아서 받은 거라고요. 막내는 영숙 씨의 말을 그대로 믿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우리 가족의 우려를 더욱 키웠습니다. 그날 밤 큰아들은 막내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며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막내야, 나도 내가 영숙 씨를 좋아하는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지금 너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야. 우리가 전해준 정보는 그냥 루머가 아니야. 증거와 기록이 다 있잖아. 막내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형, 영숙이도 사람들한테 나쁜 얘기 듣고 싶지 않대. 진짜 사랑하고 나랑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한다고 했어. 왜 자꾸 의심만 해? 막내의 반응은 가족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이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라지만 이 결혼이 정말로 행복으로 이어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큰아들과 함께 결단을 내렸습니다. 영숙 씨와 안사돈을 직접 만나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며칠 후 막내와 함께 영숙 씨와 안사돈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막내의 식당으로 정했지만 그날 식당의 공기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팽팽했습니다. 안사돈과 영숙 씨는 화려한 차림으로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안사돈은 들어오자마자 식당 내부를 둘러보며 콧방귀를 뀌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장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이 결혼을 하려면 가게를 더 키우셔야겠네요. 우리 딸이 불편한 환경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속이 뜨거워졌지만 겨우 참아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큰아들은 대화를 시작하며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사돈 어른, 영숙 씨의 과거에 대해 확인하고 싶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2번의 결혼과 전 남편들의 사망사고 그리고 막대한 보험금 수령이 있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안사돈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2번 결혼했다는 게 왜 문제인가요? 요즘 세상에 재혼은 흔한 일이잖아요. 우리 딸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전 남편들이 사고로 떠난 것도 우리 딸 탓이 아닌데 왜 이걸 문제 삼는 거죠? 그 말투는 마치 자기들이 피해자인 양 뻔뻔하게 들렸습니다. 영숙 씨도 억울하다는 듯 덧붙였습니다. 오빠,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오해예요. 저는 그냥 불행하게 2번의 사랑을 잃었을 뿐이에요.
전 남편들과의 결혼 생활도 진심으로 노력했어요. 막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차분히 자료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여기 전 남편들과의 보험 수령 기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이 사망했을 때 받은 금액이 5억 원, 두 번째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받은 금액이 6억 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편 가족과 법적 다툼을 벌였던 기록도 있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안사도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네. 무슨 흥신소라도 고용했어요? 남의 과거를 이렇게 들춰내는 게 무슨 예의예요? 우리 딸이 돈을 받았으면 그건 그만큼 상처를 받은 대가로 받은 거지. 무슨 문제라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예요. 지금 예의를 말할 상황입니까? 당신 딸이 2번이나 사고로 남편을 잃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보험금을 받은 걸 그냥 운이라 넘기라고요. 이 결혼에서 우리 막내가 뭘 보고 믿고 살아야 합니까? 안사도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면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딸은 이제까지 고생만 하다가 드디어 사랑을 찾아 행복해지려는 건데 당신들이 그걸 방해하려는 거네요? 부모라는 이름으로 막내 아들 앞길 망치려는 거 아니에요? 너무하네. 정말? 큰며느리가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돈 어른, 저희는 단순히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드러난 사실들만 봐도 저희 가족은 이 결혼이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가의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강행한다면 막내 도련님에게 엄청난 상처가 될 거예요. 그 순간 안사도는 큰며느리를 노려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아가씨, 끼어들지 마요. 여기가 어디라고 끼어들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이런 자리에서 조언하는 척하지 말아요. 뭘 안다고 떠드는 거야? 그 말에 큰며느리는 순간 눈물을 글썽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돈 어른, 이제 그만합시다. 이 결혼은 여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우리 막내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이 정도면 충분히 설명했으니 저희 결정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막내 아들은 결혼을 포기하라는 가족의 결정을 받아들였지만 그 후의 상황은 더욱 힘겨웠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를 통해 어느 정도 마음을 정리하긴 했지만 영숙 씨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결혼을 강행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막내의 휴대폰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왔고 답이 없으면 긴 음성 메시지까지 남겼습니다. 오빠, 내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어?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가족들 말을 그렇게 따르는 거야? 오빠가 날 버리면 나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아. 처음에는 영숙 씨의 애절한 말에 막내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족들과 다시 대화를 나누며 어렵게 결심한 결혼 포기의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숙 씨는 점차 애원에서 협박으로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애쓰는데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니네 가족들이 나한테 한 짓을 동네 사람들에게 다 말할 거야. 각오해. 영숙 씨의 말투와 태도는 점점 더 과격해졌고 막내는 정신적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영숙 씨와 안사도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막내의 가게와 우리 가족을 향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는 동네 사람들에게 막내와 가족이 자신을 어떻게 배신했는지, 얼마나 잔인하게 자신을 내쳤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저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집안이 나를 돈만 밝히는 사람으로 몰았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심지어 안사도는 시장이나 가게를 돌아다니며 의도적으로 막내를 헐뜯었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착하고 고생도 많이 한 애인데 그 집안 사람들은 진짜 못됐어요. 식당 하는 사람이 뭘 믿고 그렇게 잘난 척하는지 몰라요. 장사도 곧 망할 거라더라니까요. 소문은 금세 퍼졌고 막내의 가게에도 영향이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 중 일부는 갑자기 발길을 끊었고 새로운 손님들은 방문을 꺼리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여기 사장님, 여자랑 엮여서 문제가 많다던데요. 가게에서 이상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던데
진짜예요. 막내는 손님들의 의심 섞인 시선과 소문들에 시달리며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가게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식당을 운영하던 막내는 매일 밤 깊은 한숨을 쉬며 술잔을 기울이곤 했습니다. 가족들은 이 사태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막내의 가게로 직접 찾아와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막내야, 가게 일은 우리도 도울 테니까 너무 혼자서 끌어안지 마. 손님들이 무슨 말을 하든 신경 쓰지 마. 그 사람들 너 잘못해서 떠난 거 아니야. 큰 며느리도 나섰습니다. 그녀는 지인을 통해 동네에 퍼진 소문들을 반박하고 막내의 진심과 가게의 평판을 회복하려 했었습니다. 막내 도련님은 성실하고 좋은 분이에요. 누구 말에 속지 마세요. 그쪽에서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다니는 거라고요. 저는 막내를 위해 직접 손님들을 찾아다니며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아들이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제발 잘못된 소문을 믿지 말아주세요. 힘들게 운영하는 가게입니다. 도와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렇게 가족 모두가 나서서 막내를 도왔지만 막내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힘겨워 보였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가 영숙의 만행을 정리하여 영숙의 집에 내용 증명을 보내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영숙은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이전에 전 남편의 가족들과 법적 분쟁을 한 적이 있어서인지 무서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악의적인 소문은 멈췄지만 이미 가게가 입은 피해와 막내의 상처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막내는 술에 취한 채로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내 잘못인 것 같아.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거야. 내가 멍청해서.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경험이 막내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리라 믿었습니다. 큰아들은 막내를 달래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막내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이번 일이 너한테는 힘든 시간이겠지만 이 경험이 널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우린 항상 너의 편이야. 가족 모두가 막내의 곁에서 그를 지지하며 조금씩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영숙 씨와의 일은 막내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한동안 혼자 그 고통을 감내하던 막내는 결국 가족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큰아들 부부는 막내가 다시 삶의 의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그를 지지했습니다. 가게는 영숙 씨와 안사돈이 남긴 소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저희 가족의 노력 덕분에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주말마다 가게를 도왔고 저는 단골 손님들을 찾아가 막내를 응원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손님들은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하며 막내를 격려했습니다. 사장님, 다들 아는 이야기예요. 힘내세요. 계속 여기서 맛있는 음식 먹을게요. 이런 응원의 말을 들으며 막내는 예전보다 더 깊어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막내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을 쉽게 믿고 속내를 잘 털어놓던 순진한 성격이었지만 이제는 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손님들과의 대화에서도 늘 밝게 웃으며 응대하지만 예전처럼 쉽게 마음을 내주지는 않았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습니다. 막내는 저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형수님.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알게 됐어요. 가족들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더 큰 일을 겪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와 큰아들은 그런 막내를 보며 안심하면서도 여전히 그를 응원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족들끼리의 유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저와 큰아들은 막내를 위해 더 자주 만났고 가족끼리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큰며느리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까지 힘을 합칠 수 있었던 건 도련님 덕분이에요. 이제는 다들 서로 더 아끼고 도와야 해요. 몇 달이 지나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영숙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막내는 많이 나아진 듯 보였지만 여전히 우울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며느리가 조심스레 막내에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도련님, 이번 일을 겪으면서 너무 힘드셨을 거 알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분 중에 정말 좋은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처음엔 막내도 머뭇거렸습니다. 형수님, 아직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하지만 큰며느리는 천천히 생각해 보라며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 뒤 큰며느리는 지인을 데리고 막내의 가게에 들렀습니다. 막내가 내온 음식을 먹으며 연신 맛있다고 웃는 그녀의 모습에 좋은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며느리가 막내와의 인사 자리를 만들어주자 첫 만남에서 막내는 오히려 어색해하며 말을 많이 하지 못했지만 상대방은 밝고 편안한 미소로 분위기를 풀어주었습니다. 이런 자리 많이 부담되시죠? 저도 사실 좀 긴장했어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들었는데 요즘 먹은 음식 중에 제일 맛있게 먹었어요. 그녀의 말에 막내도 미소를 지으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막내는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며 조금씩 자신의 삶의 희망을 다시 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알아가기로 했습니다. 큰며느리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도련님이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행복해요. 이번엔 부담 없이 천천히 알아가세요. 우리는 늘 곁에 있으니까요. 가족들은 막내의 변화에 안도했습니다. 특히 저는 막내가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성숙해지고 더 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번의 큰 시련을 겪었지만 그것이 막내를 더 단단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성인이 되어도 늘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나서서 지켜줘야 한다는 것을요.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함께 고민하고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도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혹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서로 힘이 되어 주세요. 가족은 언제나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이제 저희 가족은 조금씩 평화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인가 느끼셨다면 댓글로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언제나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